여러분, 해피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말소 기준 권리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 찍어 보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경매 용어 이번 시간 세 번째입니다. 최병도 작가님의 책이고요. 경매 사이트 용어까지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경매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점이기 때문에 말소된다라는 것은 없어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사실 따위가 지워서 이게 없어진다, 없애버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지워지는 것 이것 자체가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얘가 입찰을 하려고 하는 그 물건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우리가 또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경매에 나온 부동산을 입찰할 경우 이 부동산에 해당되는 그런 권리 있잖아요. 그죠? 이 권리가 말소가 됐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라면 이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는 사람, 즉 낙찰자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게 중요한 것이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진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경매를 그죠 입찰을 그것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에는 근저당, 가압류, 담보 가등기, 전세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경매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입찰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런 권리 분석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초보에게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용어 자체도 익숙하지 않고 그 다음에 분석하는 것 자체도 경매 사이트에 나와 있는 용어 그렇게 우리가 하나하나씩 알아야지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아가면 되겠죠. 그죠? 자, 경매 사이트는 들어가 보면 우리가 신문을 볼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 뭐 타경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숫자가 나오고 그래서 이것은 앞에 연도를 말합니다. 지금 현재 25년도니까 2025년 타경이라는 말이 나오고 뒤에 숫자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올해 2025년도에 뭐 345번째 접수된 물건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번호를 보고 우리가 이 물건 사건 번호를 따로 이제 내가 관심이 가는 게 있다라면 우리가 그 많은 것들을 다 한꺼번에 다 또 찾기고 또 내가 다 분석해 놓은 것을 나중에 비교하거나 하려면은 이것들을 모아두면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뭐 사용을 안 해봤지만 경매 사이트에는 또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사하는 시간들을 좀 내가 관심 가는 물건들을 우리가 장바구니 담듯이 담아 놓으면은 좀 모아두면은 한꺼번에 비교가 또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하나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이트도 마찬가지고 용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모르면 여러분 배우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매각기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경매 진행 일자와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려주는 그 날짜, 시간, 요일에 내가 입찰을 할 거라면 법원에 직접 가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직접 가서 입찰을 진행해야 되는데 단 이제 이거 주의사항이 있죠. 그죠? 법원마다 똑같은 이렇게 시간이나 시작 시간, 끝나는 시간이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뭐 지역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지역의 법원에 이 시간과 뭐 날짜 이런 것들을 부수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뭐 직장을 다닌다 하면 뭐 개인 사정에 따라서
입찰을 직접 가서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못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대리 입찰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직장일도 사실 대리 입찰이 가능하니까 가족이라든지 다른 사람 지인을 시켜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대신에 이제 좀 서류가 추가 서류가 있다라는 거 꼭 이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원에 가서 하는 것들은 여러분 당연히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도 한번 법원을 직접 한번 가서 체험을 해 보려고 합니다. 경험을 해 봐야지 이게 어떤 거다라는 것을 직접 체험해 봐야지 알 수가 있겠죠. 그 분위기도 마찬가지고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험이 또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유찰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유찰은 이제 첫 번째로 오늘 했는데 이 경매에 입찰자가 없어가지고 이제 낙찰이 안 되는 거죠. 이거 뭐 아예 그냥 이 입찰하는 사람이 없다라면 낙찰이 당연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유찰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찰돼서 다음번에 다시 날짜가 잡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유찰이 되면 여러분이 입찰 그 금액에서 그죠? 금액에서 떨어진다라는 거 중요한 거는 20% 내지는 30%가 이 금액에서 떨어진다라는 거. 그럼 자꾸 유찰 횟수가 1회, 2회, 3회 계속 많아지면 당연히 금액이 더 떨어지겠죠. 그럼 금액이 떨어진다는 거는 여러분 그 물건에 대해서 좀 위험한 사항이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잘 살펴보고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20, 30%라고 해놓은 이유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겠죠. 자, 감정가는 법원이 감정평가사를 통해 가지고 측정한 그 가격인가요? 적정한 금액을 측정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시작가는 감정가를 토대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경매를 진행하려면 이것만 가지고 해서 될 게 아니라 현재 지금 그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시세 대비해서 내가 얼마를 쓸 건지 이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최저가가 있죠, 그죠? 최저가는 우리 앞에서 얘기했듯이 20%가 있고 30%가 있다 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경매를 입찰했는데 그 물가의 최저가가 당연히 그 물건의 최저 가격을 말하는데 이것은 앞서 말했듯이 유찰 횟수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겠죠. 한 번만에 될 수도 있지만 두 번, 세 번 계속 유찰이 되면은 이제 그 금액에서 자꾸 빠지는 거죠, 그죠? 이게 20%가 빠질 수도 있고 30%가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 입찰하려는 지역에 따라서 20%가 떨어질 수도 있고 30%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것도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만약에 1억인데 유찰이 되었다라면 그 다음번에는 이제 8천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20%가 떨어지는 지역이라면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그럼 내 투자금이 얼마가 드는가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권리 분석인데 이것은 또 권리 분석 용어가 또 따로 있겠죠, 그죠? 권리 분석하고 등기부 등본을 보고 감정 평가서를 보고 또 현황 조사서를 보고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다음 시간에는 권리 분석 용어를 볼 것이고요. 경매 사이트에서 어떤 용어들이 또 쓰여지는가, 또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건 또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